예, 녹화 좀 오케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숙입니다. 저는 이제 안산에서 이렇게 개인과 가족을 건강하게 하자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한 개인이 건강하면 또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한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상담가 또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두 가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상담사를 잘 세우면은 또 그 상담사가 가서 군인이나 학교의 전체 10,000명, 1,000명을 또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일들을 저희는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ADHD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진단을 받지 않고도 약간의 이런 좀 어떤 친구들은 행동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참 이렇게 잘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부모들이 소통하면서 부모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잘 아이들에게 양육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부모-자녀 소통법 패스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아마 왜 여기 왔냐 그럴 때 누구나 다 새로운 강의라든가 어떤 곳을 왔을 때는 어떤가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오세요. 새 출발. 내가 이전의 것은 일단 모르겠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발걸음을 띱니다. 근데 이 새 출발이라는 것이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기는 쉬워요. 오늘부터 뭐 책을 읽자, 뭐 살을 빼자 이런 여러 가지 새 출발을 하기는 쉽지만 가장 새 출발할 때 고민이 되는 게 뭔가요? 그게 관계의 새 출발입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이라는 것은 나가 내 스스로만 조절하면 되는데 관계라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자녀, 나와 배우자, 또 나와 뭐 시댁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그 관계의 새 출발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예, 안 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안 볼 수도 없고 늘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그런 가족이에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오늘 오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중에서도 남편도 뭐 그냥 요즘 또 무시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는. 그러나 무시할 수 없고 늘 마음에 이렇게 짐처럼 가져가는 내가 해야 되는 그 마음에 가장 많은 영역이 차지하는 게 뭐냐 자녀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이 관계의 새 출발을 하고 싶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녀와의 그런 관계의 새 출발을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관계의 새 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 나머지들은 오늘부터 우리 뭐 이렇게 같이 뭐 정리도 해보자, 뭐 또 해보자 다 시작을 하는데 가장 이제 안 되는 게 어떤가요? 말이 안 통한다. 소통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의 새 출발에서 우리의 주제에 대한 부분은 소통.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놓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자,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뭘로 하나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 참 오늘 또 재밌게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말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은 그냥 굴밤을 쭈면서 그냥 뭐 동물 농장에 나오고 아침에 또 시베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이 말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냥 내가 이놈의 새끼 그냥 착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막 이러면서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 거야. 막 이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빙산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빙산의 그림이 있는데 이 빙산 그림에서 보면은 제일 위칸 이제 위에 있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부모들은 뭐가 무서우냐면 어머 얘가 누구를 때렸대. 어머 얘가 우울하대. 이런 이제 겉에 보여진 모습만 보고 사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걱정되어진 것은 그 위에 있는 행동이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빙산 아래에 있는 뭔가요? 빙산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말, 그 다음에 이 말이 결국 부정적 감정을 생성하게 되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병신, 나쁜 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내가 병신인가? 내가 나쁜 애인가? 내가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애, 내가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 또 내가 이렇게 왜 태어났냐?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나는 무심코 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상황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이 빙산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자기에 대한 개념이 가장 어려움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생길 때 이 감정이 단순히 그냥 아이가 에이씨 이러면서 뭐 시베리아로 뭘 했다든가 아니면 뭐 동물농장에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은 하나의 행동인데 그 행동 아래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감정이 하나만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분노 그럼 어떤가요? 분노라는 거 할 때는 왜 이렇게 얘가 먹히지가 않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볼 때 분노라는 감정 우리가 그냥 화낸다, 짜증난다, 뭐 분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분노라는 것은 보여진 하나의 모습이고 분노라는 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 모양이 뭐냐 그러면 그냥 교재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분노라는 모양이 첫 번째 적응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1차적 분노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오다가 지금 이 강의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흔들거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흔들거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강의를 앉아서 들어야 되나? 이 지진을 맞이해야 되나? 일어나요? 어떠나요? 막 일어나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 강의 못 듣겠다고 가는 거야. 근데 강사 저는 막 미련하게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때요? 이 두려움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강의를 떠나는 거죠. 그럴 때 느껴지는 이 두려움은 어떤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적인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들 어떨까요? 저 강사가 저렇게 땀을 삐질삐질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러면서 꼭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 지진이 막 4, 5도로 막 흔들거리는데도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두려움 말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이 분노라는 것은 뭐냐 그럼 뭐예요?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안전에 대한 위협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막 물을 이렇게 장난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안 돼! 이렇게 막 화를 단호하게 탁 내죠. 이런 것은 뭔가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적응적인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런 분노도 있고 또 어떤 분노가 있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너가 이러면은 다쳐서 안 되지 위험하지 절대로 뜨거운 물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정당하게 분노를 내는 거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이가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새끼 이게 지금 이게 눈에 보이나 보나 이러면서 막 아이들에게 가한 막 화를 내면서 무시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내 마음속에 사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다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위험하겠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만약에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본인이 이런 뜨거운 것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 반응이 훨씬 더 두렵겠죠. 그러면은 보통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위험하잖아. 절대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냐 안 보냐 네 눈은 뭐 어디에 달렸냐 뭐 하냐 도대체 너는 내가 몇 번을 알려줘야 되냐 한 번만 딱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이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얘기해야 될 이러한 그 분노보다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때요? 이거를 아이를 막 무시하면서 경로를 하게 되고 이런 막 폭발을 하게 될 때는 사실은 이러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노라고 보여지지만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분노하고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분노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부모한테 막 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막 뭐라 그렇게 막 폭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폭력에 대한 이런 ADHD도 있고 아니면 얘가 반항성장애가 있나 아니면 뭐가 있나 이런 이제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ADHD가 있다고 폭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처음에 본인이 이제 어떤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엄마, 나 이거 하는데 싫어.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보통 아이들이 자기의 뭔가요? 욕구를 이야기를 하죠. 욕구를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보통의 이제 부모들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번 달에는 네가 이걸 갖고 싶구나. 근데 어떻게 하지? 이번 달에 우리가 아빠 우리가 한 달에 살아야 될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90만 원이다. 근데 이번 달에는 사긴 좀 어려워서 엄마가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해서 그때 사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결혼 초기에.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아이가 그럴 때 듣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듣는 척을 안 하고 막 내가 바빠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무시를 해본다든가, 혹은 또 어때요? 막 폭력을 한다든지. 이 폭력이라는 게 때리는 폭력도 있지만은 무시하는 정서적인 폭력, 또 언어적으로 너는 해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먹을 거면 떡볶이 귀신이 들렸어? 떡볶이 뭐 어쨌어?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정당한 자기의 욕구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지만은 돌아오는 반응이 뭔가요? 핀잔이라든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 욕구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수용받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마음이 뭔가요? 수치심인 거죠.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구나.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욕구를 드러내나요, 안 드러내나요? 드러내는 애들도 있어요. 끝까지 투쟁해서 얻어내는 애들도 있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아, 이거 해도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내가 얘기를 하면 뭔가요? 두드러 맞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자? 말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욕구를 포기를 해버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철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는 뭔가요? 이제 이 무기력감을 느끼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이 힘이 커지고 뭔가 이제 좀 힘이 좀 커졌을 때, 그게 대부분 청소년기죠.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그럴 때 힘이 커질 때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커 보였던 엄마 아빠가, 내가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위대한 산처럼 보였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도 키가 이렇게 엄마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네. 내 아래에 있네. 왜 이렇게 조그만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우연히 이제 어떻게 한 번은 이제 막 폭력을 쓴다든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강했던 엄마 아빠가 폭력을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를 않거나 놔뒀을 때 이 아이가 이 폭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2차적 이득, 이것을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이 아이가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 방법들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서 폭력을 자기의 목적이나 요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구적 정서라 그래요. 도구적 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을, 폭력이라는 것을, 어떤 분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어떤가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매일 우는 사람이 있어요. 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면 힘들면 맨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지, 내가 정말 애를 잘못 냈구나, 또 말도 안 하고 계속 입을 다물고 우신 분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 울음이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슬픔이 아니라, 슬픔이란 것은 자기가 이제 뭔가 상실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계속적으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2차적인 어떤 그런 감정과 도구적 감정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 말이 어떤다고요? 그냥 아이밭에 심어주고 상대의 마음에 심어지면서 부정적 감정을 생성한다. 근데 그 부정적 감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분노라는 것을 하나를 예를 들어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지금 슬퍼서 화를 낸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또 어른들도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굉장히 슬퍼서 당신 화내는 거야. 이렇게 내 감정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그런 성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러한 복잡한 마음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드러나죠.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대부분 복잡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 말했던 것이 부정적 감정을 생성하고 그 부정적 감정이 여러 가지로 엉켜 있다는 거죠.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드러내어서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도 다르게 분류되어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또는 내가 배우자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보여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런 감정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보기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한 것은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거냐. 아까 부정적 감정이 생성된다겠죠. 그럼 부정적 감정이 생성되는데 어떻게 생성되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성됩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밑에는 어떤가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리고 답답하면 어떤가? 속상해서 짜증도 나고 화가 나. 근데 사실은 그 밑에는 뭔가요? 슬퍼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못해서 슬프고 외롭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버리는 단절 상태가 일어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까 제가 말했던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단절 유형이 뭐냐 그러면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다. 폭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실제의 그런 이제 아까 말한 복잡한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감정이 내가 분노면은 엄마 이러면 화나거든. 그렇게 하면 엄마 굉장히 비참해. 이렇게 이제 내 감정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얽혀있는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든 자녀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잔소리를 해요. 어른들 같은 경우.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 어떤가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뭔가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더라.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나죠? 대부분 가정에서 강자가 누군가요? 돈을 가지서 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묘하게 이 약한 너 이러면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피자 없다. 너 이러면 뭐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아주 이제 생존권을 위협하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 할 때 그래요? 내 감정이 복잡하게 꼬여 있고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아이한테 푼다는 거죠. 이게 폭력이라는 거야. 막 이렇게 때리고 물건을 던져서 이런 게 폭력이 아니라 이런 괴롭힘 자체가 폭력이에요. 사실은 정당한 인권과 정당한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폭력이에요. 정서적 폭력.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생겨먹은 것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도대체 너는 할 것이 뭐 있냐. 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표정으로 나를 경멸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 폭발. 막 내 안에 막 이 일어나는 막 이 감정들을 막 주체를 못해서 폭발을 하거나 혹은 어떤가요?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거. 노골적 괴롭히는 거 이런 게 술 먹고 와서 술 먹으면 조용히 주무시면 될 텐데 또 술 잡수신 분들이 참 희한한 친구들을 데리고 다녀. 술만 먹으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 주사님이라고. 네, 공무원 주사가 아니라 이 주사님들이 항상 술을 먹으면 나오시는 주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앉혀놓고 이제 훈계를 시작해서 어떤 주사님들은 1시간, 어떤 주사님은 3시간, 어떤 주사님은 밤새 새벽에 꼭 끼워 할 때까지 5시간 앉혀놓고 주사님들이 있어요. 이 주사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을 듣기 싫은데 들어야 되는 내 감정에 대한 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그냥 폭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